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빈곤에도 조금 더 빈곤한 분이 있고 좀 덜 빈곤한 분이 있듯이 이 정치 세력, 즉 콕 집어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다 더 진보적인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덜 진보적인 분이 계실 거예요.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조금 더 왼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보다는 조금 오른쪽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건 정치니까요. 며칠 전에 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지 말아라. 중도를 끌어왔는데 방해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되풀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처 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과 저를 포함하는 민주시민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번 총선에서 180석을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밀어주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 총선 이후에 우리 민주진영, 적어도 진보, 개혁 지지자들은 실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후에 하는 행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언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도를 껴안아야 된다 하고 그런 포지셔닝을 했나요? 제가 여쭙고 싶어요. 예. 그렇게 중도를 껴안기 위해서 김어준 씨의 발언까지 제지할 정도면 진보는 포기하실 겁니까? 황교익 씨도 의원님의 그 발언이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죠. 며칠 전에 분당에서 한 11년 정도 사신 분이 올린 글을 좀 읽었어요.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분당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사회복지 혜택을 조금 덜 받는 그런 경제력이나, 사회경제적인 수준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그분은 분당에서 11년 살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선별적이지 않은 보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사회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분당에 사는 사회복지 제도가 덜 필요한 자신도 경기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사회복지 정책을 잘 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곳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갖가지 이 주변 환경들이 정비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것을 보고, 이분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선별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것이 훨씬 더, 혜택이 고루 넓게 낙인 없이 쥐어지는구나. 혜택을 전해주는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글을 마감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저쪽을 찍어도, 국짐을 찍어도, 행정가로서는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은, 중도는, 그 안에 당연히 중도도 있겠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김어준 씨의 지지 발언이 무슨 중도를 껴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김어준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진보 중에 완전 진보 성향을 가진 언론인이잖아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완전 그 이념 싸움에, 정치적인 이념 싸움에
일선에서 맨 앞에서 그 다양한 보수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좀 상처를 입을지라도 맨 앞에서 업프론트에서 그들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죠. 다른 진보 세력들도. 그런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중도 세력을 확보해야 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 하지 마라. 언론이 뭔데요? 그럼 정치 뭐 하는 사람만 정치를 합니까? 우리는 뭐 정치적인 말 못해요, 우리들은? 이게 뭐 일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김어준 씨가 만약에 그러한 일선에서 보수 세력들과 대적하고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진보 세력은 치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더 들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고 더 단결을 해야 될 시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뒤통수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삼 김어준이라는 언론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이에요. 예. 세 번째로는 의원님의 그 발언을 듣고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에요. 의원님의 논리에 따르면 다수는 개혁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도로 의원을 확장해야 되니까. 거기에 방해되니까. 열린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열린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수는 개혁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지금은 이번 대선은 1% 2%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린민주당과는 합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 5선 의원이나 된 분이 지금 그런 식의 이렇게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언론인들의 그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불가하게 되면 그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의원님, 옷을 입는데도 레이어드룩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드. 이 레이어, 한 층을 겹쳐서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도를 확장해야 되니까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은 뭘 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중도 확장해야 되니까 얌전히 조용히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탄탄하게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고 동시에 중도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세라든지 인물을 개발하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5선 정도를 한 의원님 같은 분이나 정치 잘 하시는 서른 의원님 같은 분들이 하실 몫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에요. 정치를 잘 모르는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잘 안내하신 쪽으로 가면 너무 좋죠. 그러나 불행히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는데 그 이유를 의원님의 그 발언을 통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보 세력, 김어준 씨를 비롯한 개혁적인 진보 세력을 가진 사람들 하고 거리를 두셔도 안 되고 그래서도 절대 안 됩니다. 대선을 못 이깁니다. 이쪽을 택하기 위해서 이쪽을 버리는 작전 하지 마시고 진보 세력도 탄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시에 중도 세력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나 그러한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언 덕분에 여러 가지로 다시금 이렇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